네, 오후장 작전 타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달달한 공략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하나둘 등장하는 연착륙 신호들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착륙을 할 수 있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뭐 채권 시장의 안정화, 환율 시장도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1230원 이탈도 장중에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더 공격적으로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시장도 그런 호재 속에서 연일 좀 상승 가도에 올라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략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공략 포인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2.9%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구조시키면서 상승 마감을 했죠. 12월 내구재 주문 또한 5.6%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 2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사업개미들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하던 테슬라는 최대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나스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18.6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하회를 했지만 연착륙 기대감을 막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죠. 자,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 봤을 때는 장밋빛 미래를 기대해도 될 이러한 수치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경계감은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높은 경제 성장률의 경우, 팬데믹을 제외한다면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치이고요. 또 깜짝 상승한 내부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항공부품 주문이었어요. 여기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보잉이 혼자 다 해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월가에서도 장밋빛 미래와 태풍의 눈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전히 시장은 이번 FOMC에서 파월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역시 연일 계속되는 미국발 훈풍 덕분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240일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2,500선 탈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자, 코스피의 경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 또 코스닥의 경우는 기관과 외인들의 관망 속에 개인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관련 섹터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죠. 자, 전일 sek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AI 관련주들 오늘 다시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라온피플을 대장으로 해서 유엔젤, 지금은 유엔젤이 다시 상승률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나무기술 그리고 브레인즈 컴퍼니 이러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증권형 토큰 관련 섹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단기 과열로 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FSN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 반도체가 오늘 신규 상장 후 따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리고 하이딥도 보시면 삼성 관련 이슈로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이런 모습인 만큼 후발주들이 얼마나 따라붙어주는지 이러한 모습들 좀 오후장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장 강한 테마는 아니지만 어제 한파로 인한 가스값 인상 관련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장대 양봉 이후 견조한 조정을 받고 있죠. 대성에너지, GSA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이나 다음 주까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가지고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을 드리자면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같은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FOMC 전까지는 지수의 방향성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중소형 테마주 위주의 단기 전략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흐름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또 매크로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사실 연착륙일지 경착륙일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큰 파도를 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파도에 연연할 필요 없이 큰 흐름을 읽어가면서 중장기 투자는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파도보다는 큰 파도를 조금 더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보자라고 시장에 대한 조언을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달달한 공략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의 공략 섹터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사실 CES에서 그렇게 집중도가 높았던 쪽은 아닌데 이 자율주행이 뭐 시장을 좀 길게 봤을 때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다 할 모멘텀은 없는데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있습니다. 오늘 이 섹터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자율주행 섹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CS 2023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마지막 이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추천드렸던 휴림 로봇이 또 7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현재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자, 소개해드린 지 2주가 지난 지금에 다시 한번 이 자율주행 관련 섹터에서 좋은 흐름이 포착되는 이러한 종목들 군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CES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기업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모빌리티 기술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뭐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가 단순 도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 바다라든지 광산이라든지 이런 농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상용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이미 전 세계에서 한 550대 이상의 트럭이 무사고로 24시간 동안 운영 중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필수인 그 매핑 그 소프트웨어 기술도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제조기업이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반도체 칩인 그 자율주행 반도체 칩을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매년 한 41%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주가는 항상 그렇죠. 뭐 이런 과정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히 험난하겠지만 주가는 항상 꿈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들을 충분히 선반영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것이다라는 말 참 와닿습니다. 주가가 이제 호재가 터지기 전에 우리는 좀 미리 선 반영해서 둘러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집중해서 보면 괜찮을까요? 바로 넥스트 칩입니다. 제가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를 한 번 주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요. 네. 자, 한국 팹리스 1세대 기업이고요. AI 적용 차량용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기업입니다. 자,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영상 인식용 시스템 온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일본의 전장 반도체 시장 확대를 위해서 관련 시장에서 본격적인 공급망 확대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향후에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 카메라 장착 수량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사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넥스트 칩 보시면요.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또 오늘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지금 이 자리입니다. 9,0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라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 11,500원 설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조정을 준다면 한번 충분히 또 조정을 줄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하단에 7,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넥스트칩입니다. 자율주행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고 오늘 장중에 시세가 14%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 7,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그럼 위원님의 종목 AS 바로 받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리파인이고요. 현재까지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리파인은 지금도 시세가 5% 정도 나오고 있고 파동이 한 차례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추가적인 시세에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추가적인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중장기 포지션으로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목표가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뭐 금리 상승으로 인한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관련주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트 보시면요. 이때 진짜 한우가를 못 가고 목표가를 한우가 못 가서 또 목표가를 못 챙기신 분들 위해서 오늘은 또 목표가를 도달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죠. 목표가 도달했을 때는 일단 수익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윗골이 달린다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재미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이즈 항공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 관련주에서 좀 시세를 좀 늦게 중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시장 주도주로서 다시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음봉 그려내고 있지만 어제 목표가를 도달한 그러한 종목이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수익 들 때는 항상 챙겨 가시고요. 우리 달달한 직분 방송 들으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고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리파인과 하이장공 모두 목표가의 단기간에 달성을 성공했고요. 수익은 줄 때 챙기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략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우리 MTNW 이달래 어드바이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